안녕하세요. 앞에 영상 두 개 잘 보고 오셨나요? 테크닉에 관해서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고, 1교시 우리 영상은 그냥 한국형 기본 테크닉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영상은 프랑스에서 뭐 수분 관리, 여드름 관리, 예민 관리, 안티에이징 관리 이렇게 이제 있는 마사지 테크닉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3교시에는 우리가 저번에 못한 이론을 조금 마저 하려고 합니다. 음, 공유를 조금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를 하고, 저도 사실 어제 들은 내용이라 저희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보는데, 어쨌든 빨리 감기 하시는 분도 있어 내용을 한번 더 공지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우리 교육장이 외부 위탁 교육장이 세 군데래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가 좀 다르고, 그 수지 교육장은 6일, 향남 교육장이 목요일인가 금요일, 메이크업 교육장이 메이크업과 교육장이 수요일 요 정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같이 본다고 하고요. 보러 오실 때 레포트 가지고 오셔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전달을 저도 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거고 이 오늘 수업을 하고 우리 내일은 빨간 날이어서 쉬고 제가 내일 시험 문제를 내고 우리가 봅시다. 2일하고 3일? 2일이나 3일쯤에 제가 그 시험 문제 정리한 거 리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5, 6, 7, 8, 9, 10 하면은 이번 계절 학기는 끝나요. 다음 주까지 3주차까지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정리를 한 거를 조금 파일을 올려놓거나, 뭐 퀴즈로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는 가지고 오시는 것도 오셔야 되고, 공지를 조금 해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레포트는 마사지의 종류와 장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으로 한 장 정도 내시면 되고요. 많으시면 뭐 A4용지 두 장까지 정리해서 시험 보러 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 잘 됐고, 소리 잘 들리고, 네. 우리 저번 시간 활성산소에 대해서 피부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하는 피부 노화에서는 피부 노화의 예방과 치료에서는 첫 번째는 열량이 제한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하면 얼굴 되게 많이 늙는다고 하거든요. 필수 영양소를 제외한 다른 식품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노화의 주 원인인 앞에 배웠어요. 활성산소, 프리레디컬의 발생을 줄임으로 노화의 진행을 억제한다. 이거는 우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 방법. 그다음에 항산화 효소, SOD나 CAT, GPX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비효소적 항산화 물질을 공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신 항산화 비타민은 C, 비타민 E,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는 영양제도 중요하고 먹는 것 중에 내 몸에 나쁜 걸 안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랑 사실 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노예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호르몬 때문에 노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노인성 질병의 치료에는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DHEA 등과 같은 호르몬 치료요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설정이고요. 화장품으로 할 수 있는 호르몬 치료는 유일하게 아로마 테라피가 유일하고요. 그 중에서도 로즈가 들어간 여성 호르몬이 조금 많이 들어간 천연 아로마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유럽에서는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로마를 쓸 때는 꼭 유기농을 써야 하고요. 아마 이 다음 시간 학기 제가 이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할 건데 그때 아로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아마 수업 들으시는 분 같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로마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노화 예방을 위한 자외선 차단제. 광노화는 자외선 노출을 피하면 예방할 수 있는 노화 현상이고요. 이를 위해서 10시부터 3시까지는 자외선량이 많은 시간에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량이 굉장히 많고 광노화 예방을 위해서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 바르시는 게 좋고요. 긴 소매 옷을 입고 우산을 쓰거나 창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좋다. 특히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피부를 태우는 것은 노화에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사실 유럽 사람들은 맨날 햇빛에 나가서 태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은 특히나 하는 거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이유는 기미가 생길까 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보시면은 양산 쓰고, 토시하고, 모자 큰 거 쓰고, 엄청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미가 생길까 봐. 사실 노화가 주름이 자글자글한 햇빛에 받아 생기는 노화는 햇빛이 강할 때 쐬는 게 피부 주름에나 노화에는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과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게요.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가는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어에서 아크미 아크미 점에서 유래한 말로 의학 용어로는 침상성 좌청이라고 합니다. 여드름은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과도한 각질세포의 증식으로 막힌 모공 속에서 발생하는 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줄지시고 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면포, 구진, 농포, 결절, 낭종과 그리고 가끔 반은이 나타나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등, 가슴과 같이 피지선이 발달한 곳은 어느 부위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주로 사춘기에 시작하여서 20대 중반쯤에 없어지게 되고요. 20대에서 30대에 발생해서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16세에서 19살, 여자는 14살과 16살 사이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고,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드름은 외모 변화에 의한 미용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하락, 정신적 우울감, 스트레스 등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여드름 관리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자, 여드름의 원인으로서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워볼까요? 네. 내적인 요인으로는 우리가 유전과 호르몬을 나타내고요. 모든 피부 질환이 그렇듯 여드름도 80% 이상이 유전에서 비롯된다. 가족 간에 특히 일란성 상생아 연구를 통해 선천적 소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어떤 특정한 유전자에 의해서 작용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호르몬도 사람마다 분비 활성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과 연관이 뚜렷하며 여성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황체 호르몬이 여드름 유발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는 80% 이상이 유전이고요. 엄마랑 아빠 중에 여드름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은 무조건 100%. 여드름은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는 거의 다 유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드름이 정해서 태어난다. 그다음에 여드름은 스트레스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부신 자극 호르몬,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부신 피질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부신에서 많은 호르몬을 방출하게 합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에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이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서 피지 생산량이 급증하여 여드름이 유발되게 됩니다. 우리가 피지가 많다고 해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모공으로부터 피지가 많아지면 나오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피지가 끈적끈적해지거나 거기에 각질이 붙어 있어서 피지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 곱는 것이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여성은 생식기에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남성과 달리 부신에서 다량의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호르몬 증가에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스트레스성 여드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우리 외적인 요인으로는 계절이 있는데요. 계절적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많아지는 가을에 심해지고요. 우리 가을 되면 좀 여드름 심해져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고 모공이 막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조금 가을에 여드름이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여름 동안에 과다한 자외선 노출도 되면서 열도 나죠, 땀도 나죠, 피지도 많이 나죠. 그래서 노출과 일조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햇빛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을철에 햇빛을 덜 보게 되면 우리가 우울하게 된대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면서 그때 또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여드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햇빛. 햇빛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 요인은 태양인데요. 태양은 여드름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피부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대요. 태양광선은 비타민 D를 생성하지만 좋지만 피부는 건조하고 주름도 만들고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 스스로 포피린이라고 하는 세균은 스스로 포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 포피린은 햇빛을 받으면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 가운데서 유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유분의 과잉으로 모공을 막거나 자극하는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대요. 특히 화장품 성분 가운데 면포를 자극하는 특정 알코올류랑 지방류의 성분이 함유되거나 특정 성분의 함량이 초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여드름을 발생하는데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을 우리가 코메도제닉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코메도제닉 성분으로는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류랑 석탄산에서 추출한 DC 미네랄 오일, 동물성 오일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약물 중에서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대요.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염, 만성 알레르기 등에 처방되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요. 자궁내막증 여성이 복용하는 다나조라고, 다너크린, 우울증 치료제인 리튬, 간질 치료제인 딜라틴 등이 실제로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실 때에는 여드름 개선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개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마찰과 압력을 주는 행위나 습관적으로 만지는 행위들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대요. 우리가 보통 여드름 나는 친구들 보면 앞머리로 이마를 계속 자극을 내서 이마에 여드름이 나거나 옆머리로 여기가 자극이 돼서 여기 관자놀이에 여드름이 나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턱을 개시거나 그럼 여기 여드름이 많거나 코를 만진다거나 눈을 비빈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찰과 압력 자체가 여드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미세 면포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미세 면포는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극해서 여드름 생성을 촉진하는 거고, 남자들의 잦은 면도로 인해서 턱여드름, 우리가 면도가 사실 자체가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 면도날을 하기 전 소독, 하고 나서 소독 하시는 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도 때문에 여기에 여드름이 많이 나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하기 전에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 한번 하라고 하고 면도가 끝난 다음에도 소독하고 보관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많이 좋아져. 또는 제품 중에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내는 스왑 제품들, 그러니까 패드인데 항균되는 패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시면 조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면도할 때 자극도 주지만 항균항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안경에 눌려서 코라든지 이런 데 생기는 여드름. 안경도 사실 알코올로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전벨트를 늘 착용하는 트럭 운전기사의 여드름 등이 좋은 예다. 마찰. 요런 데 벨트를 계속 하는 분들이 거기에 마찰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르몬과 여드름 피부 중에서 산업용 기름과 화학물질은 각종 산업 발달로 인해 직업적으로 산업용 기름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여드름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할로겐이나 다이옥신, 도로 포장에 사용되는 석탄차, 피치 등은 강력한 여드름 유발 인자들입니다. 기름 중에서 우리가 석유, 그리고 이 섬유에서 나오는 섬유도 우리 짤 때 공업용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동대문에서 섬유나 의류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드름이 굉장히 많고요. 뭐 아스팔트는 당연한 거고, 차 정비하시는 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름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여드름 케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플러스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음식과 여드름의 결정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과다한 지방과 고혈당식,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우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여드름의 발생 기전은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피지선이 증가된대요. 그러면서 과각화, 모공 입구 안에 곽질이 쌓이면서 C 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요. 이 C 아크네가 유리지방산 같은 피지를 먹고 배설물을 싸면요, 모낭벽을 자극하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C 아크네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막혀 있을 때 바늘로 구멍만 뚫어줘도 눌러 짜지 않아도 조금 좋아지고요. 산소가 들어간 라인들을 쓰면 우리가 완벽한 원인 개선은 아니지만 좋아지긴 합니다. 대신에 여드름은 안티세프틱, 항균함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피지선인데 세포가 여기가 막히면 여드름이 갈 길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세균층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탈락될 세포들이 모낭에 응집하게 돼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녹과 세균들이 여기 안에 꽉 차게 됩니다. 세균과 염증 등이 여기 꽉 차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모낭벽이 파괴되고 밖으로도 못 나가서 이 안에 이렇게 땅땅하게 염증이 가득 들어찬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 바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뜯어준 다음에 얘네들을 양쪽 옆에서 눌러서 위로 올라오게 도와주는 게 여드름을 압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 우리 안드로겐으로 총칭되는 남성 호르몬이 피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수염, 굵은 목소리, 성기관 발달 등 남성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피지 분비 활성화에도 관여하여 여드름을 생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고안에서 다량 생산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생산성 대비 약 10%가량이 부신에서 생산이 된다. 테스토스테론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이거를 DHT라고 줄여서 얘기하기 하거든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환되는데 DHT는 피지선을 자극하고 피지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즉 피지선 세포에서 존재하는 5알파 환원 요소, 5알파 리덕타 아제라고 하는 이 5알파 환원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더욱 강력한 남성 호르몬의 형태인 HDH로 전환시키며 DHT는 다시 피지선 세포인 DNA와 결합하게 된대요. 어려운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리덕타제가 두 개가 만나서 테스토스테론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DHT로 전환시키는데 이게 여드름을 유발하고요. 5알파 리덕타제는 탈모 효소기도 해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피지선 분비가 많은 사람들은 여드름도 나지만 탈모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안드로겐이 분비되면서 DHT가 층반소체의 생성과 분비를 감소하게 되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게 되면서 DNA 합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표피 증식이 초래되고요. 여기 피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 두껍게 모낭벽이 과각화, 각질이 과하게 각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나가지 못하고 각질이 막 생기면서 피지가 나가지 못하고 교통정체로 인해서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트래픽이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드름은 교통사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지가 원활하게 밖으로 분비될 때는 전혀 막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 대가 여기 추돌이 돼서 길을 막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못 가죠. 그럼 그 안에서 계속 2종 추돌, 3종 추돌, 4종 추돌, 6종 추돌 생기면서 여기 이렇게 염증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5알파 리덕타아제 효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여성의 월경 주기는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요. 여드름의 발생과 관계 깊은 황체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난소와 태반, 부신에서 생성이 됩니다. 황체 호르몬은 난자가 정자수와 수정되면 태반을 형성하여 임신을 유지시키는 반면 수정되지 않은 난소에서 월경이 시작되기 며칠 전까지 분비가 된다. 황체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를 촉진하고 여성이 흔히 월경 10일 전부터 2, 3일 전까지 여드름이 약화되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월경 전 여드름은 바로 황체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황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여성은 한 10일, 생리 10일 전부터 뭐가 땡겨요. 군것질이 자꾸 땡기고, 떡볶이, 맵고, 자극적이고, 단 거. 근데 좀 짜증이 늘어요. 별일이 아닌데. 조금 신경 쓸 일이 많고, 평소엔 안 그래도 좀 기분이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고, 몸이 붓는 느낌도 나고, 요게 이제 황체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황체 호르몬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드름이 나고요. 이 황체 호르몬이 생겨서 나는 여드름은 짜거나 건드리시면 재생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나는 여드름은 안 짜주시는 게 좋다. 꼭 기억하세요. 이 시기 지나고 나서 짜는 게 좋다. 왜냐면 재생이 조금 잘 안 되면 이런 데를 짜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그럼 이 갈색으로 색소 침착된 거는 없애기가 진짜 어려워요. 뭐랄까. 잘 없애면 3개월, 오래 가면 6개월까지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공 내 과각화. 모공 내 모유두에서는 각화 항진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두꺼워진 각질층이 모낭내가 박리되어 모유두가 막히게 되고, 배출이 어려워진 피지가 모공 내에 쌓이는 것이 면포가 된다고 합니다. 모공의 입구가 각질로 좁아지거나 막히면 정상적인 피지 배출이 억제되어 모유두에 피지가 정체되고요. 그 결과 여드름균이 증가하고 그 분해물이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더 각화를 촉진하게 되고 피지가 피지선과 모낭을 막아서 발진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각질층은 물리적 자극과 자외선에 의해서 각화 촉진되며 두터워지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된 후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잘 씻지 못해 피부가 불결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각질이 모공을 막음으로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박테리아 증식과 염증 반응. 박테리아인 큐티박테리움과 아크니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아크니스라고 하는 이 C아크네거든요. 증식이 여드름 원인이 되거나 기회감 감염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인 아크니스는 P 아크네로 불리었다가 2016년 명칭이 바뀐 C 아크네, 모든 피부에 상지하고 있는 박테리아로 여드름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한 피부에도 잘 살고 있다가 이게 피부 상재균이래요. 피부에 잘 있다가 C 아크네는 산소를 싫어하는 섬기성 균으로 지방 분해 요소, 리피드를 분비하는데 이는 피부 표면의 산성막 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균 펩타이드인 큐티마이신의 생성으로 황색포도상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한대요. C아크네의 존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모공이 막혀 있거나 피지선이 발달해 있는 환경에서는 C아크네의 존재가 여드름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한다. 무슨 얘기예요? C아크네는 우리 몸에 원래 살고 있는 균인데 피지가 많이 나와서 모공을 막을 경우에 여드름을 악화할 수 있다. 결국에는 여드름은 모공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되셨나요? 여드름의 분류, 미세면포, 마이크로코메도, 폐쇄형 면포, 클로즈드 코메드, 개방형 면포, 오픈 코메도 이렇게 해서 요거는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구진, 농포, 결절, 낭종은 핀플, 그다음에 누들스, 누들, 케이스트, 퍼스블 이렇게 농포라고 불리는 얘네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염증성 여드름으로 불리고요. 미세면포와 미세면포 중에서도 폐쇄형 면포는 우리가 블랙헤드, 개방형 면포는 화이트헤드라고 부릅니다. 우리 피지가 머리가 밖으로 나와서 막혀 있으면 하얗게 피지가 보이는 거를 하얀색이라서 화이트헤드, 막혀서 화이트헤드, 열려서 화이트헤드,
아니네요. 열려 있으면 공기랑 만나서 산화돼서 블랙헤드, 막혀 있으면 화이트헤드. 이렇게 죄송합니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피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 되고 구진이나 농포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피부과를 가게 되고요. 샵이나 피부과를 가게 되고요. 결절 정도 되면 안에서 피지가 딱딱하게 굳어서 눌러도 안 나고 딱딱하고 아픈 정도 상태를 우리가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샵에서 짤 수는 없고 결절이나 낭종 정도가 되면 피부과를 가야 합니다. 비염증성 여드름, 우리가 폐쇄형 면포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비염증성 여드름으로 아까 화이트헤드 백두, 머리가 하얘서 하얀 백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백두라고도 하고요.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서 여기 하얗게 막이 있어요. 피지볼레 색깔인 흰색에 가까우며 피지에 의해서 엉겨붙은 각질세포 덩어리고 모공이 막힌 채로 모낭 속에 가득 차 있는 표면에 융기되어 있어 마치 좁쌀처럼 깔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좁쌀여드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각질을 뜯어서 밖으로 씨앗을 뿅 빼주면 되거든요. 문제가 특별히 되지 않아요. 개방염 면포는 열려진 모낭관 입구로 돌출된 피지가 공기에 닿아서 산화되면서 끝이 검게 변한 것으로 블랙헤드 또는 거물 흙에 머리 돗자리에 서서 흙두라고도 합니다. 피지가 모낭에서 지방산으로 변하면서 유동적인 액상이 단단한 고형, 고체로 굳어지면서 덩어리수로 많으며 피부가 청결하지 못하고 칙칙하게 보입니다. 폐쇄형 면포가 개방형 면포로 진행되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악화되지 않고 여드름 제거에도 용이해진다. 자, 코 끝에 꺼뭇꺼뭇꺼뭇한 얘가 블랙헤드. 얘도 마찬가지로 꼭 찍어서 꺼내면 쏙 빠지는 아이들, 염증이 생기지 않는 아이들. 그다음에 구진. 구진은 이렇게 이제 농이 잡혔죠. 피부병의 발진 현상을 일컫는데 흔히 뾰루지라고 불리는 1cm 이하의 작고 단단한 붉은색의 병변입니다. 모낭 내에 축적된 피지가 세균에 감염이 되면 보이는 발진 현상과 비슷하여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아까 화이트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염증이 발달되면 이제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농포. 피부의 붉은 구진성 여드름이 악화되면서 면포 끝에 노랗게 고름이 보이면 농포. 화농성 여드름 상태고요. 이미 극심한 염증기를 지났으므로 구진보다 통증과 열감이 적고 사실 이 상태에서 짜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농포 초기에 압출하면 치유도 빠르고 비교적 손쉽게 면포의 원형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누르는 압이 가해지면 모낭벽이 파괴되어 염증이 심해지고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잘 압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늘로 하셔가지고 뿌리까지 잘, 씨앗까지 잘 빼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절. 결절은 붉은 구진성 여드름과 유사해 보이지만 크기가 훨씬 크고 피부 깊숙이 자리 잡아서 만졌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있고요. 돌출되거나 피부 내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 여드름이래요. 색깔도 벌써 거뭇거뭇하고 피가 약간 안에서 뭉친 느낌. 모낭벽이 파손돼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확산된 상태로 백혈구의 작용으로 인한 발열과 통증이 있으며 피부 세포에 손상이 입히기도 쉽대요. 여드름을 추출하기도 쉽지 않고 외용약을 발라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치료 후에도 주변에 이미 아까 피부가 모낭벽이 파괴돼가지고 켈로이드성 흉터도 남길 수 있습니다. 결절까지 가면 사실 되게 케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낭종. 낭종은 여드름 증상 중에서 화농 상태가 가장 크고 깊으며 통증도 심하고요. 결절이 심화된 상태로 모낭이 더욱 깊고 넓게 파여서 주변의 모낭까지 파열시키고 그것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피부 속에서 긴 자루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2단계까지 요즘에는 오진 않지만 이렇게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피부가 거의 안에까지 다 괴사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 케어가 나도 흉터가 조금 심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의 등급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제가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 조금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